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특컴 신실장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하드웨어 관련된 시장의 이슈 중에서 CPU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작년 11월에 출시하고 나서 AMD가 상대적으로 계속 판매고를 조금 올리지 못하고 좀 주춤하고 있죠. 다소 빛이 발했다고 느껴졌던 라이젠이 9회 말 막판 역전을 위해 가지고 나온 4번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AMD 라이젠 7 5800X3D CPU인데요. AMD 라이젠 7 5800X3D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저희 원특컴이 사비로 공수를 해서 제반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12세대가 나온 이후에 그 라이젠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고, 또 이제 게임보다는 작업에서의 효율 차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 인텔 위주의 구성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까지 또 최근에 들어와서 가격이 거의 제자리로 오랜 기간 해왔던 존버를 끝내신 분들도 매우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AMD에서 내놓은 5800X3D 제품은 영상 혹은 3D 그래픽 작업 이런 업무 목적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유저분들보다는 게이머분들께 당연히 더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5800X와 5800X3D 이 두 가지를 스펙터를 보시게 되면, 자, 이 기존의 5800X CPU와 봤을 때 코어와 스레드의 개수는 동일하고 동일한 공정 아키텍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이 오히려 5800X3D가 0.4GHz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L3 캐시가 총 96MB로 이전 5800X의 캐시 대비 압도적으로 많아 게이밍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자, 이 무려 인텔 데스크탑 CPU 최상위 라인업인 i9 12900KS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3D V 캐시라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를 해서 레벨 3 L3 캐시를 층층이 쌓아서 용량을 좀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조금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자면 독서실 공부하는데 책이랑 필기구 이런 거 꺼내놓고 공부한다고 제가 이제 책상 위에 가정을 할게요. L3 캐시는 필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필통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필기구 들어가고 뭐 스테이플러, 가위 뭐 이것저것 다 넣겠죠. 써야 되는데 필통이 작아서 가위를 저 가방에 넣어놨어. 그럼 당연히 필통에서 가위를 꺼내는 시간보다 저 가방에서 가위를 갖고 오는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수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병목 현상이 줄어들므로써 전체적으로 CPU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CPU와 램의 관계에서 램이 넉넉해지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켰을 때 버벅임이 덜하고 좀 더 빠른 구동 속도로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CPU 캐시 메모리를 CPU 다이 위에 더 많이 층층이 쌓아 올려서 속도를 더 빠르게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작업과 게이밍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거의 독주하고 있는 12세대 인텔 CPU와 다이다이를 깔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만든 CPU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출시 가격은 얼마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지금 다나와에서 보시면 가격이 대략 70만원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 초기라서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재고가 좀 넉넉히 없다 보니까 가격이 소폭 좀 올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70만원 정도 가격선이면 지금 5900X가 5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더 비싼 포지션인데 5900X를 안 쓰고 5800X3D를 왜 쓰느냐? 당연하지만 멀티스레드나 클럭의 영향을 받는 작업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5900X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연히 쓰는 이유는 오로지 게임 성능에서 인텔 i9 12900K를 비롯해서 더 빠른 게임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인텔 CPU에 밀리는 게임 PC 수요를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럼 실제 성능을 12900K와 비교를 해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장 확실할 겁니다. 테스트에 활용한 사양을 먼저 알려드리고 각각의 테스트 점수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800X3D AMD입니다. 파스 점수 보시는 것처럼 피직스 23,469점이고요.
타임 스트라이크 CPU 스코어는 11643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CPU 프로파일, 요즘 많이 하시는 테스트 프로그램인데 스레드별로 테스트를 좀 하더라고요. 1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902점, 그 다음에 이제 뭐 8스레드는 5864점, 16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7500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12900K가 보이고 있죠. 파스 피직스 점수는 39114점, 타임 스트라이크 CPU 스코어 16651점입니다. 마찬가지로 CPU 프로파일은 1스레드 2117점, 그 다음에 8스레드일 때 7902점, 16스레드는 1205점입니다. 다음으로 시네벤치 스코어입니다. R23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5800X3D 멀티 점수입니다. 13429점 나오고 있고요. 싱글은 1385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12900K는 멀티 27000점으로 나오고 있고, 싱글은 2017점 정도로 5800X3D 대비해서 멀티는 한 14000점 정도, 그 다음에 싱글은 한 700점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VLA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VLA 5.0.20 버전 사용해서 테스트했고요. 5800X3D는 11344점 나오고 있고, 12900K는 18772점으로 한 7000점 정도가 12900K가 높죠. 자, 이 역시나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CPU 자체의 표면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는 i9 12900K가 더 우수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게임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 업무 용도에서는 5800X3D보다 12900K가 훨씬 좋다. 하지만 자, 게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가 총 3가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프레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스트아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800X3D QHD 해상도 기준입니다. 회상에서 루타란 서부인데요. 영광의 벽 컷신 전체에서 보시면 벽이 무너지는 이런 이펙트, 블러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서조차 150프레임 이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고, 순간적인 프레임 하락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120프레임 방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냥이나 레이드를 뛸 때를 생각하면 평균 프레임은 150에서 190프레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GPU 사용률은 최고 96%, 그래픽카드 온도는 64도로서 자원들을 아낌없이 잘 쓰는 중입니다. CPU도 사용률은 20에서 약 50%까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럭은 올코어 부스트인 4.5GHz를 모두 잘 뽑아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800X3D 다음 FHD 해상도입니다. FHD 144 우주 방어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144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GPU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좀 낮아지는데, 역시나 그래픽카드 온도는 그래도 동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픽카드 등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도 뭐 프레임에 있어서의 큰 하락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레이드 뛸 때도 160에서 20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12900K도 봐야겠죠. QHD 해상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벽이 무너지는 이 이펙트, 블러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 특정 파트에서 100프레임 언더로 떨어지는 거를 목격했지만 120프레임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이제 군단장 레이드나 가디언 토벌 같은 컨텐츠 플레이 시에는 프레임 평균이 100에서 140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CPU 사용률도 15%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고, 온도도 50도 정도로 많이 낮지만 올코어 부스트는 4.9GHz를 모두 잘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12900K FHD 해상도입니다. 5800X3D의 FHD 해상도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보이죠. 자, 영광의 벽 씬에서 대체로 120에서 160프레임 정도 사이로 측정이 되고 있고, GPU 사용량은 35에서 90%까지 좀 널뛰기 하는 게 좀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로아에서는 이제 모든 구간에서 5800X3D가 12900K 대비 약 30%에서 70프레임 정도가량 더 높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800X3D로 먼저 볼게요. QHD 해상도부터 보시죠. 144Hz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렉은 이 정도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실외 모두 160에서 250프레임 정도로 5800X3D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HD 해상도입니다. 144Hz 우주 방어 가능하고요. 이펙트나 지형 지물이 적은 곳에서는 300프레임까지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PU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네요. 자, 12900K로 넘어가 보죠. QHD 해상도부터 봅니다. 올 울트라 옵션 기준입니다. 실외에서는 170에서 220 프레임 정도, 실내에서는 110에서 170 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GPU 사용량은 70에서 90%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레임이 좀 지나치게 출렁이는 부분이 다소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자, FHD로 넘어가 볼게요. 올 울트라 옵션 기준으로 GPU 사용량이 평균 40에서 70% 정도로 놀기 때문에 프레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은 QHD보다 20에서 30 정도 좀 더 높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테스트 플레이에서 보신 것처럼 5800X3D가 전체적으로 12900K 대비해서 대체로 20에서 40 프레임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가 사용하는 전력량 자체는 12900K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인텔 대비해서 최소 프레임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라이젠하고 인텔의 CPU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친 인텔 게임으로 알려져 있죠. 동일 등급 인텔 CPU가 조금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게임입니다. 자, 레인보우 6 시즈이고요. 자, 5800X3D FHD부터 보겠습니다. 미미하지만 평균 프레임과 최고 프레임 자체는 5800X3D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평균 프레임이 547까지 나오고 있고, 최고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681까지 나오네요. 자, QHD로 넘어가면 QHD 해상도에서는 428 정도의 평균 프레임이 나오는데, 최고 프레임은 518까지 정도 나옵니다. QHD 해상도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면 4K 모니터에서도 당연히 불편함이 없이 그런 수준을 넘어서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12900K로 넘어가 봐야겠죠. QHD 해상도부터 가보겠습니다. 프레임 방어가 잘 되기로 유명한 레인보우 6 시즈 게임인데요. 최고 프레임 500 근처까지도 가지만 평균 350에서 40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폭발이나 연출이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장면이 등장할 때에도 330 프레임 이상은 거뜬하게 뽑아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6 래식에서는 12900K보다 5800X3D CPU에서 평균 프레임이 30에서 50 프레임 정도, 최고 프레임에서도 30 프레임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6가 워낙에 최적화가 잘 돼 있는 게임인지라서 차이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부터 로스트 아크,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 6 시즈까지의 게임 플레이 시 프레임 테스트 영상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텔보다 한 5만원 정도 현재 시점 기준이죠. 저렴하고, 오로지 나는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게임만 한다, 게임만 많이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5800X3D CPU인 것 같습니다. 자, 비시라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AMD가 와신 상담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죠. 자, 이제 막판 9회말 1사 상황입니다. 과연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정말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특검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